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금융시장 걱정입니다. 지금 주식이랑 환율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체크 포인트가 상당히 늘었어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트윗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증시 마감을 확인했는데 지금은 바로 이제 바이든이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가 여기다가 이제 미국의 금리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페드워치. 여기다가 달러가 얼마나 강세인지, 달러 인덱스. 아직은 국제유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전이라는 변수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공통점이 뭐냐? 대부분 호재성 뉴스보다 악재성 뉴스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이제 CPI 물가 발표 이전까지 뉴욕 증시 좋았거든요. 그럼 3주간의 하락세 끊고 그래 조금 더 물가 정점 지났으니까 연준이 좀 긴축 속도가 완만해질 거야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기대감을 한꺼번에 상쇄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검은 화요일, 뉴욕 증시가 거의 패닉 상태예요. 다우지수가 1270포인트 네 자릿수가 떨어졌어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가장 관련이 높은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거든요. 이게 16개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이제 지수화한 형태인데 6% 넘게 빠졌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예상치를 웃던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근거로 해서 자, 이번 달 자이언트 스텝 4연속 3단계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하고 이건 받고 기본적으로 깔고 여기다가 하루 만에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새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종가 보고 제가 너무 못 쫄았나 봐요. 아마 이제 미증시에 비하면 그래도 국내 증시는 좀 선방했어요. 코스피는 2% 넘게 하락 출발해서 2,400선 내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2,400선 위로 올라와서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도 지금 1,300 제가 95원까지 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1,391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환율의 경우에는 상단을 예측하지 말자. 1,400원 웃돌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뭐 1,500원대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환율,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관심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환율 1,400원 넘어선 거 우리 얼마나 될까요? 과거에. 2번 있었어요. IMF 외환위기. 그때 원달러 환율은 2,000선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1,600원에 육박했어요. 그럼 코로나 때는 어땠을까요? 코로나도 굉장히 큰 쇼크였는데 당시는 1,300원이 안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만에 하나 1,400원을 웃돈다면 우리 역사상 3번째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자, 문제는 지금 뭐 물론 외환위기 당시처럼 이제 그 환율이 급등해서 어떤 이제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근물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외환 보유고 방파제가 좀 많고요. 4,300억 달러. 물론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방어하느라 이제 국간이 조금 비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IMF 당시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은 여전히 꿋꿋합니다. 그리고 각 세계 각국이 신용부도 스와프라고 해서 국가가 부도날 가능성에 투자하는 파생 상품이 있는데 아직은 안전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경제는 심리거든요. 지금 이 미국의 CPI 발표 기점으로 해서 달러가 또 초강세예요. 우리가 추석 연휴를 즐기는 동안 유럽이 자이언트 스텝, 캐나다도 자이언트 스텝을 갔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예상치를 웃도는 고강도 긴축이에요. 그래서 6개, 달러 대비 6개 이제 통화를 이루는 기축 통화들의 이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108까지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이 달러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유로화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유로화가 뭐 예상 외로 고강도 긴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CPI 발표 나자마자 또 110입니다. 그러면 20여 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롱 달러, 강달러를 넘어서 제왕적 달러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수입 물가
더 많은 달러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국내 물가 불안 요인이에요. 예. 야, 원화 가치 떨어지면 수출 잘 됐잖아, 옛날에는. 예. 옛날 얘기예요. 왜냐, 지금은 우리 수출 경쟁 상대국인 중국, 일본 똑같이 떨어지거나 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수출 경쟁력 효과보다는 오히려 최근엔 달러 강세가 오히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이 원가 부담만 더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만에 하나 미국이 실제로 이번 이제 오는 21일 현지 네. 시간으로 FOMC를 앞두고 있는데 4연속 자이언트 스텝 이상으로 금리를 올린다. 이러면 달러는 추가로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유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기 때문 아닙니까? 8.3%로 나왔는데 전문가 전망치는 8%였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경제를 잘 모르는데 0.3% 포인트면 그렇게 큰 차이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등산할 때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죠. 정상 멀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니? 이구동성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근데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어요. 거기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예. 사실 정상 도착하고 내려가는 거, 야, 올라오는 것만큼 힘들겠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미국의 정상은 좀 다릅니다. 지금 보니까 6월의 정점인 건 맞아요. 6월의 물가가 9.1%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7월에 8.5, 8월에 8.3이에요. 예. 야, 뭐 예상치를 조금 웃돌긴 했지만 두 달 연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시장이 이제 난리가 났느냐? 예. 바로 미 연준이 40여 년 만에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안 했던 거의 3, 40년 만에 처음으로 네. 급하게 급브레이크를 두 번이나 예. 충격을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8% 물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의 물가 관리 목표치는 2%예요. 그걸 4배 이상 웃돌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나갔다라는 기대감보다 오히려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네. 이 얘기는 연준의 긴축 강도가 좀 둔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뭐냐? 사실은 8월에 물가가 떨어진 걸 속내를 들여다보니 에너지 가격이에요. 에너지 가격이 한 5% 가까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영향이고 네. 물가의 어떤 추세선을 알 수 있는 건 코어, 핵심 물가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원 물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식품, 거품을 한번 제거해 봅시다. 예. 근원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보면 7월보다 더 높아졌어요. 7월 이제 이 8월에 이 근원 물가 지수는 미국은 6.3%인데요. 예. 한 달 전보다 0.6%, 7월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 그러니까 국제유가는 떨어져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건 맞지만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전기료, 대중교통비, 중고차값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이언트 스텝 그래 가도 이번 달이 마지막일 거야 라는 기대감은 무너져 버렸고요. 월가에서는 11월 이후에도 예.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1%포인트 올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하루 만에 등장을 했어요. 지금 미국의 금리 예측 사이트를 좀 지금 접해봤더니 이게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 제가 들어오기 전 확인했더니 연준의 금리 예측 사이트는 이제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의 이 페드워치를 보면 예. 62대 38%예요. 조금 올라왔네요. 62는 자이언트,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 38은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이에요. 38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 3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확인했을 때 예. 18%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하루 만에 뭐가 사라졌어요? 0.5% 금리 인상 가능성 날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연준이 그동안 그런 얘기했어요. 굉장히 매파성 발언을 하면서 자, 내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4% 선까지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 네. 이게 아니야. 연말에 4%포인트 금리 인상, 4%포인트로 금리 상단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돌이켜보면 미국은 1년 전 제로 금리였어요. 네. 1년 새 미국의 기준금리가 4%포인트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해 8월부터 금리 인상 시작해서 1년 새 2%포인트 올랐거든요. 예. 그래도 이 난리예요. 근데 미국은 이보다 더 긴축 속도가 더 빠르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물가 안정 목표치는 2%에 다다를 때까지 긴축 기조 유지하겠다. 이게 더 큰 쐐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근래에 1%포인트를 한 번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근래는 없어요. 근래는 없고 돌이켜 올라가 보면 오일 쇼크 때 있어요. 오일 쇼크 당시 1973년, 79년 오일 쇼크 1, 2차 당시에 이제 미국의 물가가 13%까지 뛰어요. 경이적이죠. 예. 당시에 이제 연준이 의장이 폴 볼커였거든요. 예. 신장 2m의 장신이었습니다. 이분이 당시 한꺼번에 예. 기준금리를 4%포인트 올려요. 한 번에요. 한꺼번에. 예. 기준금리를 11%에서 15%까지 와. 4%포인트나 올리는 단행을 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랬더니 주식값, 집값 폭락하죠. 자산 가치 예. 다 폭락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파산이 잇따랐고요. 실업자 폭증했습니다. 농민들이 트랙터 탈고 와서 데모했어요. 백악관 앞에서. 그러다 보니 신변의 위협을 느낀 볼커 의장은 권총을 타고 다녔다라는 후문까지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준금리를 21%까지 계속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그 불안감이 높고 불신이 높았지만 예. 그러나 물가 안정세 13%가 넘던 물가 안정세가 1983년대 결국은 3%까지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한 이제 물가를 잡은 경제 대통령이 누구냐? 미국의 경제 대통령은 폴 볼커를 통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럼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1970년대 기억하실 거예요. 뭐 이제 고속도로 깔고 난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예. 한강의 기적을 막 이루면서 두 자릿수 성장할 때예요. 예. 경제 성장률이. 그런데 우리도 오일 쇼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1970년대에서 호황을 맞으면서 1978년도 성장률을 봤더니 11%. 경이적이죠. 예. 거기다 1978년도에는 8.7%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중국의 한 2, 3년 전 수준의 성장률 예. 우리가 한 겁니다. 근데 2차 오일 쇼크 이후 1980년대 성장률이 어디까지 떨어지냐? 마이너스 기록해요. 마이너스 1.6%로 처음으로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기록을 남겨요. 예. 근데 이렇게 1980년대 불황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면서 이른바 3저 호황. 국제 금리가 낮아지고 유가가 떨어집니다. 네. 여기다가 원화 가치가 약세해요. 이러다 보니 우리가 물건 잘 만들어서 파는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저금리로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가 늘고 저유가로 각종 원자재 비용, 공산품 제조 비용이 이제 저렴해지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원화 약세로 네. 수출 경쟁력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경제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이 1%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고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한데 정부가 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정하는 금통위가 올해 2차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CPI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은혜 이창용 총재는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 네. 뚜벅뚜벅. 사실은 이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아 있는데 두 번 다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올린다 하더라도 이것도 기록적이에요. 한은이 문 열고 6회 연속 금리를 지속적으로 한 번도 안 쉬고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 연준이 정말 이달에 자이언트 스텝 이상으로 가게 되면 바로 한미 간 금리 역전차가 75 베이시스 포인트 일어나죠. 이상으로 벌어진다는 예.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가이던스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런데 이제 빅스텝 가능성에 대비해선 충격이 오면 원칙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충격이 왔어요. 아, 충격으로 봐도 됩니까? 충격이죠. 그러면 이제 한은의 딜레마가 시작이 돼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대안 중에서 한꺼번에 0.5%라는 빅스텝이라는 충격 정법을 한 번 더 쓸까?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시장이 예고했던 대로 뚜벅뚜벅 네. 베이비 스텝으로 안전하게 갈까?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어느 쪽이 좀 더 저는 아마 후자 가능성이 쪽에 높다고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예. 근데 환율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9월 21일 만에 하나 울트라 스텝이라는 10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네. 우리도 등 떠밀려서 0.5%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이게 대외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만으로는 좀 물가 잡는 게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떠세요? 맞아요. 지금 사실은 그 물가의 특성상 한 번 오른 물값 잘 안 떨어져요. 네. 김밥 좋아하시죠? 예. 김밥 야채김밥이 3,000원 넘어섰어요. 어. 물가 떨어졌다고 곡물 가격 떨어졌다고 이게 낮아질까요? 안 낮아집니다.
기름값 제외하고 이런 서비스 요금, 외식비는 하방경직성, 인건비는 하방경직성이 강해요. 예. 인건비 올해 10% 올려줬다고 다음에 깎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일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사실은 이제 복합 위기예요. 반세기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고 이 위기의 단초는 뭐냐? 미국이 사실은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굉장히 이 헬리콥터 밴이라고 하는 달러를 풀어서 나타내는 색이 기본적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코로나라는 팬데믹 때문에 달러를 회수하지 못하는데 더 부렸어요. 예. 그 달러가 9조 달러예요. 그게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채권국인 미국이 야 우리 물가 상황 심상찮아. 달러 다 걷어들일 거야? 그러니 세계 각국이 지금 중국하고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같은 폭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야 이게 우리만 금리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도 물가를 잡는 해법은 기준금리 인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한은도 앞서서 제가 이제 울트라스텝 미국이 울트라스텝 이상을 가게 되면 우리도 빅스텝 한다라고 네. 했는데 가계부채도 문제가 돼요. 가계부채 문제도 뭐 국가부채 못지않게 지금 불안불안하거든요. 1년 새 2%포인트 금리가 올랐다라는 건 영끌 비투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야 이거 지금 손해보고 팔아야 되나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은도 그렇지만 정부도 이런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부작용 그리고 나타나는 경제 이 부작용 경제 둔화를 어떻게 좀 만회할지 여부를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게요. 결국엔 뭐 대출 많이 받은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2분기 말 기준 국가 채무도 중요하지만 가계부채가 GDP 대비 네. 한 100% 넘어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변동금리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막상 은행에 가보면 아직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대출 이자가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리 낮은 쪽에 좀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금리 오르는 기조 속에 금리 인상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기준금리를 한 번 올릴 때마다 거의 한 연간 이자가 3조 한 4천억 원. 지금 뭐 1년 새 거의 한 2%포인트 기준금리가 올랐죠. 네. 이것만도 부담스러운데 은행은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대출금리 인상하지 않아요. 여기다 가상금리를 더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채 다이어트가 절실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